주먹은 날아들었고 공기는 갈라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어요.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단호초. 바닥에 누워 신음하는 남자들의 숨소리만이 골목을 채웠죠. 윤희의 눈빛은 싸늘했고 글러브를 낀 손에서는 먼지가 날렸어요. 다시는 이 골목에 나타나지 마. 총성이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윤희의 손에 든 것은 권총이 아니라 낡은 복싱 글러브였지만요. 새벽 6시 누군가 체육관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죠. 누구야? 윤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오직 무거운 발걸음 소리만 들렸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말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윤희는 평범한 동네 언니였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체육관 문을 열었죠.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면 따뜻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준호야, 오늘도 왔네? 10살배기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멍든 얼굴을 보며 윤희의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언니, 오늘도 복싱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약속해. 약한 사람을 때리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나쁜 사람들로부터 엄마를 지키려고 배우는 거예요. 윤희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작은 손이 언젠가 주먹을 줄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동네 어르신들도 자주 찾아오셨어요. 윤희야, 우리 손자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다는데.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윤희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주먹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기는 방법을 말이에요. 저녁이면 혼자 남은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쳤어요. 쾅, 쾅, 쾅. 때로는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새벽은 달랐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윤희는 복싱 글러브를 벗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죠. 누구세요? 체육관은 아직 문 열기 전이에요. 윤희 맞지?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윤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누구신지 물어봤는데요. 10년 전을 기억해? 윤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10년 전. 그 말만으로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군복을 입었던 자신, 스코프를 통해 바라본 적의 얼굴,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던 그 순간. 그때 내가 쏜 사람, 우리 형이었어. 윤희가 벽에 등을 기댔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그건 우리 형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어. 시민을 위해 싸우던 사람이었다고. 남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윤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받았던 명령서의 진실을, 그리고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악몽의 정체를 말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발자국 소리가 멈췄어요. 바로 문 앞이었어요. 윤희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윤희는 몰랐어요. 10년 전 자신이 저격한 남자의 복수를 위해 그의 조직이 이 골목을 찾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이웃들이 모두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윤희는 항상 기도했어요. 제발 이것이 마지막이길. 하지만 마지막은 없었어요.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는 게 전쟁이었거든요. 15년 전 22살 윤희는 특전사였어요. 여자가 뭘 한다고? 훈련소 첫날부터 비웃음이 쏟아졌어요.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죠. 새벽 5시 기상.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1시간 전부터 뛰었어요. 100kg 장비를 메고 20km를 달렸어요. 야, 저 여자 정말 미쳤나 봐. 동료들이 수군거렸지만 윤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윤희, 정말 대단해. 태민이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같은 기수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좋다고 소문난 남자였죠. 고마워.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윤희가 웃으며 답했어요. 땀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만은 반짝였어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훈련할래? 서로 도우면 더 빨리 늘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둘은 한 팀이 되었어요. 가장 위험한 임무가 떨어진 건 1년 후였어요. 인질 구출 작전이야. 적진 한복판에 우리 군인 3명이 붙잡혀 있어. 대대장이 지도를 펼쳤어요.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가 문제야. 적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거든. 윤희가 손을 들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윤희, 이건 너무 위험해. 태민이 말렸지만 윤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자라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적들이 방심할 거예요. 대대장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윤희의 실력은 이미 증명되었거든요. 좋아. 하지만 태민이도 같이 가. 작전 당일 밤. 윤희와 태민은 적진 3km 전방에서 멈췄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해. 윤희가 장비를 점검했어요. 저격총, 권총, 단검.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어요. 윤희야. 태민이 불렀어요. 왜? 꼭 살아서 돌아와. 윤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약속 있잖아. 둘은 전날 밤 약속했었어요. 이 임무가 끝나면 함께 전역해서 평범하게 살자고. 윤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2시간 후 적 기지에 도착했어요. 경비병 2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윤희는 숨을 죽이며 스코프를 들었어요. 첫 번째 적.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심장이 뛰었지만 손은 안정되어 있었어요. 제발 이것이 마지막이길. 속으로 기도하며 방아쇠를 당겼어요. 쓰러진 경비병을 본 2번째 적이 당황했어요. 그 틈에 윤희는 2번째 총을 쐈어요. 조용히 기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하실에서 인질들을 발견했어요. 저기요. 구출하러 왔어요. 인질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자야? 빨리 따라와요. 시간이 없어요. 윤희는 인질들의 결박을 풀어줬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거기서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윤희는 재빨리 돌아서며 권총을 쐈어요. 적이 쓰러졌어요. 뛰세요. 인질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더 많은 적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무전기를 켰어요. 태민아, 지금 당장 와. 가고 있어. 조금만 버텨. 윤희는 인질들을 숨기고 혼자 맞섰어요. 탕, 탕, 탕. 총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15분 후 태민이 지원군과 함께 도착했어요. 윤희야. 태민이 달려왔어요. 윤희는 어깨에 총상을 입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임무 완료. 그날 윤희는 영웅이 되었어요. 여성 최초로 저격수 부대에 배치되었죠.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임무 파일을 받았던 그날, 윤희는 몰랐어요. 파일에는 테러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그는 비밀 경찰에 쫓기던 시민운동가였다는 것을. 전역 증서를 받던 그날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축하해, 윤희야. 태민이 전역 증서를 받은 윤희를 축하해줬어요.
드디어 평범하게 살 수 있겠네. 윤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5년간의 군 생활이 끝났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죠. 태민아, 우리 약속 지켜야 해. 당연하지. 나도 다음 달에 저녁이야. 둘은 손가락 거리를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그때 윤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윤희예요. 누나, 엄마가 쓰러졌어. 동생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빨리 와. 병원에 도착한 윤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잔혹한 현실이었어요. 간암 3기입니다. 의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윤희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천만 원이요? 그것도 수술비만이고 항암 치료비까지 합하면 더 들어갈 겁니다. 의사가 나간 후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듯 윤희를 바라봤어요. 윤희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하지만 마음과 달리 현실은 냉혹했어요. 다음 날부터 윤희의 구직 활동이 시작되었어요. 여성 특전사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희는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의 직원을 찾고 있어요. 제가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고객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또 떨어졌어요. 10번째 면접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대에서 뭘 했다고 했죠? 저격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을 쏘는 일을. 면접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희와는 맞지 않을 것 같네요. 윤희가 면접장을 나오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자 특전사라는 꼬리표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대학 등록금이 얼마야? 1,000만 원이야. 이번 학기 등록금. 윤희의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어머니 수술비 2천만 원, 동생 등록금 1,000만 원, 총 3천만 원. 윤희의 통장엔 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민수야, 학교를 1년 쉬면 안 될까? 누나, 나 4학년이야. 이번에 졸업해야 해. 맞았어요. 민수는 이제 취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였어요. 윤희는 은행에 갔어요. 대출 신청하러 왔어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구직 중이에요. 그럼 소득이 없으시네요?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곧 취업할 예정이고. 담보는 있으세요? 윤희가 고개를 떨궜어요. 집도 전세였고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차 한 대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은행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하루벌이가 8만 원이었어요. 계산해 보니 절망적이었어요. 하루 8만 원이면 한 달에 240만 원. 3천만 원을 모으려면 1년 이상 걸리는데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기다려줄 시간이 없었어요. 병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늦으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윤희는 어머니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윤희야.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엄마. 수술 안 해도 돼. 엄마는 살 만큼 살았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아직 55이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제가 돈 구해올게요. 꼭 구해올게요. 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윤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아니야. 너는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든 할 거야.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때 나타난 게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윤희 씨 맞죠? 윤희가 놀라 돌아봤어요. 병원 복도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당신의 특별한 실력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남자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했어요. 5천만 원입니다. 성금이고요. 윤희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당신이 군대에서 했던 일과 같은 거예요. 다만 대상이 조금 다를 뿐이죠. 첫 번째 일을 마치고 받은 돈을 만질 때 윤희의 손이 떨렸어요. 이 돈에는 누군가의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타겟은 이 남자예요. 정작 남자가 사진을 건넸어요. 김철수 45세. 조직 배신자입니다. 윤희가 사진을 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무슨 짓을 했는데요? 조직 돈을 빼돌렸어요. 3억 원을.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쏘면 됩니다. 걷지 못하게만 하면 돼요. 윤희가 망설였어요.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마약 밀매, 폭력 조직 가입.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윤희는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수술비 2천만 원. 동생 등록금 1,000만 원. 알겠어요. 그날 밤 윤희는 목표 지점에 도착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든 저격총이었지만 손에 익숙했어요. 스코프를 통해 타겟을 확인했어요. 김철수가 술집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다리만 쏘면 돼. 죽이는 게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그때 김철수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아빠. 윤희의 손이 멈췄어요. 아이가 김철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 늦었어요. 미안해, 딸. 아빠가 일이 있었어. 윤희는 총을 내렸어요. 아이가 있는 곳에서는 쏠 수 없었어요. 위험했거든요. 30분을 기다렸어요. 아이가 택시를 타고 떠난 후에야 다시 총을 들었어요. 탕! 김철수가 다리를 잡고 쓰러졌어요. 윤희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다음 날 돈을 받았어요. 잘했어요. 깔끔하게 처리했네요. 정작 남자가 가방을 건넸어요. 5천만 원 약속대로요. 윤희가 가방을 열어봤어요. 현금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이 돈으로 뭘 할 건가요? 어머니 수술비죠? 좋은 일에 쓰이는 거 아닌가요? 남자가 웃었어요.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수술 예약하고 싶어요. 아, 윤희 씨. 돈을 구하셨나요? 네, 2천만 원 준비했어요. 의사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르바이트로 모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구나, 윤희야. 아니에요, 엄마.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은 무거웠어요. 두 번째 일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정작 남자가 말했어요. 라이벌 조직 간부를 처리해야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사진을 보니 흉터투성이 얼굴의 남자였어요. 강간, 살인. 이런 짓들을 일삼아요. 윤희가 고민했어요.
이번엔 정말 죽이라는 거였어요. 돈은 1억입니다.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1억이요? 네. 위험한 일이니까요. 민수의 등록금, 어머니 항암 치료비까지 생각하니 필요한 돈이었어요. 민간인만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도 원칙이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일을 거치며 윤희는 조직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젊은 조직원이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쏠 수 있어요? 연습이야. 그리고 윤희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항상 기도하거든. 이것이 마지막이길 하고. 조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무고한 사람은 절대 안 건드리시잖아요. 맞았어요. 윤희는 자신만의 규칙이 있었어요. 아이들이나 여성, 그리고 일반인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조직에서도 이를 인정해줬어요. 윤희 언니는 특별해. 사람들이 말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항암 치료도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민수도 무사히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윤희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날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거리를 걷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봤어요. 태민? 남자가 돌아봤어요. 윤희야. 정말 태민이었어요. 10개월 만이었어요. 어떻게 지냈어? 연락도 안 되고. 태민이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곧 윤희의 옷차림을 봤어요. 비싼 코트, 명품 가방. 윤희야, 취업했구나. 어디서 일해? 윤희가 멈칫했어요. 그냥 회사에서. 무슨 회사? 돈을 많이 주나 봐? 그때 태민의 호출기가 울렸어요. 잠깐만. 태민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형사 이태민입니다.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민이 경찰이 되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민이 윤희를 봤어요. 윤희야,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조직폭력배 수사건이야. 요즘 이상한 저격수가 나타나서 말이야. 윤희의 심장이 뛰었어요. 저격수요? 응. 윤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던데. 참 이상한 이름이지? 너랑 똑같아. 태민이 웃었어요. 그런데 진짜 실력이 대단하대. 아마 군대 출신일 거야.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태민이 윤희를 알아보는 순간이었어요. 윤희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태민의 호출기가 다시 울렸어요. 긴급 상황 발생. 조직폭력배 윤희 체포영장 발부. 준호의 비명소리가 골목 전체를 깨웠어요. 그리고 윤희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태민과 헤어진 후 윤희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두자. 어머니 수술도 끝났고 민수도 취업했어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만두고 싶어요. 정작 남자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왜요? 돈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남자가 웃었어요. 한번 들어온 사람이 그냥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죠. 하지만 억지로 붙잡지는 않을게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윤희는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어요. 작은 체육관을 차리고 아이들에게 복싱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언니, 왜 복싱을 배워야 해요? 준호가 물었어요. 강해지려고? 아니야. 다른 사람을 지키려고. 윤희가 준호의 글러브를 메어줬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때리지 않아.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엄마를 지키고 싶어요.
준호의 엄마는 홀어머니였어요. 아버지는 2년 전에 사라졌다고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6개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매일 아침 체육관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희야, 고마워. 준호 엄마가 말했어요. 준호가 많이 밝아졌어. 예전엔 맨날 우울해했는데. 다행이에요. 준호는 좋은 아이예요. 그런데 준호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와. 이상한 사람들요? 빌린 돈 갚으라고 하는 사람들. 준호 아빠가 빌린 돈이 있다나 뭐라나.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얼마나 빌렸대요? 5천만 원이래. 하지만 우리는 그런 돈 본 적도 없어. 그날 밤이었어요. 쾅, 쾅, 쾅. 체육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희가 문을 열어봤어요. 험상궂은 남자들 3명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우리 돈 받으러 왔어요.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무슨 돈요? 여기 사는 김준호네 빚이야. 5천만 원. 윤희가 팔짱을 꼈어요. 그건 준호네 일이고 여기는 체육관이에요. 아줌마가 나서지 마. 우리는 돈만 받으면 돼.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준호였어요.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준호야, 괜찮아. 언니 뒤에 있어. 윤희가 준호를 뒤로 보냈어요. 아이는 상관없잖아요. 가세요. 상관없긴. 이 꼬마 아버지가 빌린 돈인데. 남자가 준호를 향해 다가왔어요. 야, 꼬마야. 내 아빠 어디 갔는지 알지?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거짓말하네. 그럼 내가 대신 갚아야지. 남자가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손 떼요. 윤희가 소리쳤어요. 아줌마 비켜. 이건 우리 일이야. 남자가 윤희를 밀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어요. 으악. 준호의 무릎에서 피가 흘렀어요. 윤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그 아이한테서 당장 손 떼.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뭐야, 이 아줌마. 까불지 마. 남자가 윤희에게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주먹은 빈 공간을 가격했어요. 윤희가 순식간에 피했거든요. 그리고 반격했어요. 남자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어요. 뭐야? 이 여자 뭐야? 다른 2명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특전사 윤희가 돌아온 거예요. 5초 만에 3명 모두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다시는 이 골목에 나타나지 마. 윤희의 목소리에 살기가 담겨 있었어요. 알겠어요. 남자들이 도망갔어요. 준호를 체육관으로 데려와서 상처를 치료했어요. 언니, 무서웠어요. 준호가 울먹였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윤희가 준호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아이를 건드린 놈들.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윤희는 서랍을 열었어요. 10년 전 사용했던 저격용 스코프가 있었어요. 손에 들어보니 여전히 익숙했어요. 휴대폰을 켜서 태민의 번호를 봤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정작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저예요. 윤희. 오, 윤희 씨. 마음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요? 이 동네에 나타난 조직이 있어요.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없애주세요. 남자가 웃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대가가 필요하죠. 뭘 원해요? 다시 일해줘요. 딱 한 번만. 윤희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준호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내일 만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윤희는 스코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태민아. 한 번만 더. 창밖으로 준호네 집이 보였어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만은 정말 마지막이야. 하지만 윤희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 자정이 되자 윤희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동네 언니가 아니라 전설의 저격수로. 정작 남자와 만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타겟에 대한 정보예요. 남자가 파일을 건넸어요. 조직 이름은 검은 표범. 보스는 박민수라는 놈이에요. 윤희가 파일을 펼쳤어요. 이 조직이 준호네를 괴롭힌 거예요? 맞아요. 요즘 이 동네에서 조직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사진을 보니 험악한 얼굴의 남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보스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흩어질 거예요. 남자가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가 그들의 거점이에요. 폐공장을 아지트로 쓰고 있어요. 윤희가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경비는 몇 명이에요? 대략 15명 정도. 하지만 당신이라면 문제 없겠죠. 그날 밤 11시, 윤희는 완전 무장하고 나섰어요. 검은 옷, 저격총, 그리고 10년의 경험. 주변을 돌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입구 2명, 뒷문 2명, 옥상 1명.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계단 소리도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옥상 경비병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윤희가 뒤로 다가가서 목을 눌러 기절시켰어요.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자신의 원칙을 지켰어요. 옥상에서 스코프로 내부를 관찰했어요. 1층에 보스가 있었어요. 부하들과 돈을 세고 있었어요. 저 돈이 준호네에서 뜯어낸 건가? 윤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직접 저격하지 않고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윤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뒷문 경비 2명을 조용히 제압했어요.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하나씩 처리했어요. 소리 없이, 흔적 없이 15분 만에 15명 중 12명을 무력화시켰어요. 모두 기절시켰을 뿐 죽이지는 않았지요. 이제 보스와 부하 2명만 남았어요. 윤희가 1층으로 내려갔어요. 누구야? 부하 중 하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희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둘을 제압했어요. 이제 보스 혼자만 남았어요. 박민수? 윤희가 이름을 불렀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준호라는 아이 알죠? 아, 그 꼬마. 그게 왜? 박민수가 웃었어요. 그 아이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러 왔어요. 윤희가 권총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이를 위협했잖아요. 그냥 돈 받으러 간 거예요. 정당한 거잖아요. 박민수가 변명했어요. 윤희가 총을 겨눴어요. 아이들을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기다려요. 말할 게 있어요. 박민수가 손을 들었어요. 당신 윤희 맞죠? 전설의 저격수? 윤희가 멈칫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우리 조직에서 찾고 있었거든요. 10년 전부터. 박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10년 전에 우리 조직원 하나를 저격한 여자. 바로 당신이죠?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죽인 사람. 우리 형이었어요. 형? 네. 박영수. 시민운동가였죠. 윤희가 총을 떨어뜨렸어요. 박영수.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10년 전 마지막 임무의 타겟.
파일에는 테러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그분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어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형은 시민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박민수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 순간 윤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박민수, 살아있었구나. 10년 전 윤희가 저격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민운동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누나, 오랜만이야. 박민수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총을 맞고도 살아났어. 기적적으로. 윤희가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나도 몰랐을 거야. 우리가 속았던 거니까. 박민수가 다가왔어요. 그때 누나를 이용한 사람들이 진짜 악인이야. 그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복수하려고. 그들에게 당한 걸 돌려주려고. 박민수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야.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둘이 마주보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감동적인 재회네요. 정작 남자가 나타났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윤희가 놀랐어요. 당연히 와야죠. 제가 기획한 일인데. 남자가 웃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도. 윤희가 깨달았어요.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것을. 1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는 당신들의 장기말이었어요. 총이 아니라 진실로 싸우는 마지막 전투가 시작됐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다고요? 윤희가 정작 남자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죠. 10년 전부터 말이에요. 남자가 담배를 꺼냈어요. 10년 전 당신이 받은 임무. 그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박민수가 분노했어요. 간단해요. 돈 때문이죠. 남자가 웃었어요. 박영수 씨가 우리 사업을 방해했거든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윤희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군인을 이용해서 살인을 시킨 거예요? 살인이라니. 국가기밀 작전이었어요. 남자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왜요? 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어요? 박민수가 물었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박민수 씨. 남자가 박민수를 가리켰어요. 복수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업을 방해하더군요. 그래서요? 윤희 씨를 이용해서 당신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일석이조죠. 윤희가 떨렸어요. 또 이용당한 거였어요.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네요. 남자가 권총을 꺼냈어요. 그럼 직접 해야겠어요. 그때였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태민이 나타났어요. 뒤에 경찰들이 함께 있었어요. 태민? 윤희가 놀랐어요. 윤희야, 괜찮아? 태민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여기를? 준호가 알려줬어. 언니가 위험하다고. 준호가 태민 뒤에서 나타났어요. 언니, 무사해요? 준호야, 왜 여기에 온 거야? 언니가 걱정돼서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정작 남자가 총을 겨눴어요. 다 망쳤군. 총 내려놓으세요. 태민이 소리쳤어요. 싫어요. 어차피 끝난 것 같으니까 다 같이 죽죠. 남자의 손가락이 방아쇠로 향했어요. 그 순간 윤희가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뭐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당신들의 장기말이었어요. 윤희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뭐가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윤희가 박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복수는 답이 아니야. 하지만 누나, 10년 동안 나도 복수를 생각했어. 나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복수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져.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진실을 밝히는 거야. 정정당당하게. 윤희가 태민을 봤어요. 태민아, 이 사람들의 범죄 증거가 필요하지? 응. 하지만 내가 증인이 될게. 10년 전 일까지 모든 걸 증언할게. 정작 남자가 웃었어요. 증언이라고? 당신도 공범인데? 맞아요. 저도 처벌받을 거예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셨거든요. 제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윤희야. 태민이 걱정스럽게 봤어요. 괜찮아, 태민아. 이게 맞는 일이야. 윤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민수야, 너도 새로 시작해야 해. 어떻게요? 형님이 원했던 일을 계속하는 거야. 정의롭게. 박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나,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정작 남자가 방아쇠를 당기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하지 마세요. 준호야. 윤희가 소리쳤어요. 남자가 당황한 틈에 태민이 총을 빼앗았어요. 체포한다. 모든 게 끝났어요. 정작 남자와 그의 일당들이 체포되었어요. 윤희도 자수했어요. 하지만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어요. 특수한 상황과 자발적 증언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박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6개월 후 윤희는 다시 체육관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언니, 오늘은 뭘 배워요? 준호가 물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걸 가르쳐 줄게. 윤희가 아이들을 모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 알아? 힘센 사람요? 한 아이가 답했어요. 아니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왜요? 힘은 다른 사람을 지키려고 쓰는 거거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자 태민이 찾아왔어요. 윤희야. 태민아. 일 끝났어? 응. 오늘 박민수 만났어. 어떻게 지내?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어. 형님 일을 이어받아서. 윤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네. 윤희야. 태민이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뭐야? 고마워. 용기 내줘서. 그리고 진실을 말해줘서. 정의를 선택해줘서. 윤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야. 그날 밤 윤희는 체육관에서 혼자 운동했어요. 샌드백을 치면서 생각했어요. 10년 동안의 어둠. 하지만 이제는 빛이 보였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태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총은 사람을 쓰러뜨리지만 마음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윤희가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아이가 체육관을 찾아왔어요.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안녕? 이름이 뭐야? 지호예요. 지호야, 복싱 배우러 왔어? 네.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윤희가 무릎을 꿇고 지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왜 강해지고 싶어? 엄마를 지키고 싶어요. 윤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좋아. 언니가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정말요? 응. 하지만 약속해야 해. 무슨 약속이요? 이 힘으로 나쁜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윤희가 웃었어요. 벽에 걸린 태민과의 사진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정말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희는 몰랐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